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는 제목으로 차트 그리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차트 그리는데 여기 비주얼 파이썬 메뉴에 보면 여기 아래쪽, 요 주황색 아래에 있는 요 연두색, 초록색 요 색깔로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고 여기에 보면 몇 가지 메뉴들이 있어요. 요거를 좀 하나하나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차트를 그릴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스캐터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스캐터 플롯 그릴 때 요겁니다. 산점도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여기 A라는 컬럼이 있고 B라는 컬럼인데 항상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행과 열로 되어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요거하고 좀 맞춰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컬럼 이름이 A 컬럼, B 컬럼, C 컬럼, D 컬럼, E 컬럼 만약에 있다. 이렇게 하면 요 스캐터 플롯을 그렸다는 거는 뭐냐면 요 A 컬럼과 B 컬럼 두 개 갖고 그린 거예요. 두 개 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데이터들 얘를 여기다가 A가 10일 때 B는 20이야. 그러면 A가 10일 때 B는 20이야. 그럼 여기다 점 찍은 거죠. 그럼 이 점의 개수가 행의 개수와 같겠죠. 점의 개수가 행의 개수가 같겠죠. 이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축의 개수가 열의 개수와 같겠죠. 두 개만 그린 거예요. 두 개만. 세 개까지부터는 우리가 못 그립니다. 그래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두 개씩 따로따로 끊어 그리든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스캐터 플롯을 그렸다는 거는 A가 수치형 데이터였다는 거예요. 수치형 데이터. 얘도 수치형 데이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A가 범주형 데이터였으면 어떻게 되냐면 범주형이면 얘가 아마 0이거나 1이거나 뭐 많아도 2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면 0은 빼고 0이면 여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고 하면 그러면 데이터들이 여기에 다 이렇게 줄을 쓸 거예요. 점을 찍으면 여기에 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 스캐터 플롯을 그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뭔지 X와 Y가 뭔지 이런 거를 잘 알고 데이터를 우리가 차트를 그려야 돼요. 이게 잘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그려볼까요? 만약에 바 차트를 그렸다. A와 B가 있는데 바 차트를 그렸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바 차트는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A가 범주형 데이터죠. 1, 2, 3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B는 수치형 데이터입니다. 10일, 뭐 50일, 뭐 60일 뭐 이런 거. 이런 데이터죠. 그래서 바 차트는 보통 여기는 범주형 데이터, 여기는 수치형 데이터. 이런 식으로 나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룹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A가 범주형인데 그 중에서 우리 타이타닉에서 많이 하는 건데 살아있는 아이와 그렇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세트로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살아있는 사람, 여기는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죽은 사람 이렇게 세트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하나, C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C가 이제 생존 여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0이거나 1이거나 0이거나 1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도 얘네들은 범주형이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설정을 어떻게 하냐면 X를 A로 설정하고 B를 Y로 설정했죠. C를 저희가 Hu로 설정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Hu로 설정하면 분류를 해주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Hu에 수치형이 왔다. 그럼 이 막대가 엄청 많아질 거잖아요. 여기가.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이상한 그래프가 나오거나 심지어는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형인지 범주형인지 X인지 Y인지 X를 뭘로 할 건지 Y를 뭘로 할 건지 이런 거를 잘 정해서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그리는 것 중에 카운트 플롯이라는 게 있어요. 뒤에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늘 행과 열이 있는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갑니다. A, B, C 이렇게. 자, 카운트 플롯은 어떻게 되냐면 카운트 플롯을 그려줘 이런 식으로 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A에 그러면 A는 범주형이어야 되겠죠. A는 범주형. 아까와 똑같이. 그래서 A가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하면 1, 2,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카운트 플롯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1이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그
그다음에 2가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그래서 1이 50개다. 그러면 50을 찍는 거죠. 이렇게. 2가 30개다. 그럼 30. 3이 뭐 60개다. 그럼 3이 6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Y축에는 뭘 그린 거예요? 우리가 Y축에는. Y축에는 뭔가 A, B, C 컬럼 중에 선택한 게 없어요. Y는 뭐가 온 거예요? A의 빈도수가 온 거죠. A의 빈도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카운터 플롯은 실제로는 A 한 컬럼에 대해서 그린 거죠. A 한 컬럼에 대해서 그린 겁니다. 자, 이게 카운터 플롯이죠. 비슷한 게 우리가 히스토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자, 히스토그램은 뭐냐면 비슷한데 뭐가 다르냐면 똑같이 이런 그래프로 나와요. 히스토그램은. 우리 이런 거 배우셨죠? 이런 거. 우리 앞에서도 봤고 이런 거 배웠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는 B에 대해서 그렸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B라는 컬럼 하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B라는 컬럼 하나에 대해서. Y는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이죠? Y는 얘는 B가 범주형이 아니라 수치형일 때죠. 11, 12, 13, 14, 15.3 뭐 이런 거 쭉 수치형일 때. 근데 얘는 범주형으로 수치형을 이렇게 그릴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간을 나누죠. 구간을 나눠서 우리 예전에 도수분포표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일 쉽게 하면 나이로 할게요. 나이. 11살, 12살, 20살 이런 거. 그러면 0살부터 10세까지. 10세부터 20세, 20세부터 30세. 이렇게 해서 구간을 나눈 다음에 그럼 Y는 뭐예요? 높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뭐 비율이나 여러 가지를 쓰지만 기본 개념은 뭐냐면 빈도수죠. 몇 개나 있어? 11부터 12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 10대 0세부터 10세까지 아니 10대는 10세부터 20세까지인가요? 네, 10대부터 20세까지 이 구간에 있는 애들이 몇 명 들었어? 몇 명 들어서 세는 거죠. 아까 카운트 플롯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포션으로 하냐 비율로 하냐에 따라서 히스토그램이냐 뭐냐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기본적인 개념상 Y는 개수에 기반한다. 몇 개인지를 세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린 거죠. 더 잘게 쪼개면 더 잘게 이렇게 그래프 이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듬성듬성 쪼개냐.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우리 프레임에서 이거 디스크리타이즈라 그랬죠. 디스크리타이즈. 쪼개주는 거. 비닝이라는 용어로도 많이 쓰고 이렇게 이럴 때는 언제 이걸 쓸 수 있어요? B가 수치형일 때. 수치형일 때 구간을 나눠가지고 쪼개는 거다. 이렇게 해서 Y는 빈도수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그리는 게 뭐 있죠? 라인 플랫. 그림을,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이게 이쪽도 수치형, 이쪽도 수치형이면 아마 막 이렇게 될 거예요.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경우에 또 언제 많이 그래요?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연도죠. 연도나 월 이런 거. 월. 1월에 얼마, 2월에 얼마, 3월에 얼마 여기 점 찍은 다음에 그거를 연결하는 이렇게. 이런 게 우리 라인 차트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X를 우리가 이게 수치형이냐 범주형이냐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연속된 막 숫자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월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야지 그냥 만약에 수치형이 있다. 둘 다 수치형이었다. 그럼 데이터가 스캐터로 뿌리면 이렇게 뿌려질 텐데 이렇게 막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점을 연결하면 막 이렇게 될 거잖아요. 이건 라인 차트로 의미가 없는 거죠. 라인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라인 차트는 막대 그래프와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바 차트를 연결한 느낌의 라인 차트입니다. 그래서 라인 차트도 기본적으로 꼭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 X축은 범주형에 가깝다. 이런 얘기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쭉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개념 더 이상 더 많죠. 더 많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거는 X가 뭐냐, Y가 뭐냐, 이 테이블에서 어떻게 매칭을 시킬 수 있냐, 점이 뭐냐, 행해수죠. 점이 행해수. 그 다음에 이 어떤 걸 X로 썼고 어떤 걸 Y로 썼느냐, 그 다음에 하나만 썼냐, 빈도수를 썼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파이 차트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파이 차트 같은 거 이렇게 있으면 이 하나하나 조각이 의미하는 건 범주형입니다. 범주형. A가 여기에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도 굳이 이걸로 얘기를 하자면 A라는 컬럼 하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A라는 컬럼. 여기는 B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을 잘 잡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차트를 그릴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컴퓨터가 뻑이 안 납니다. 이거 잘못해서 범주형 들어가야 되는데 수치형 들어가면 그냥 막 오래 걸려죠. 오래 걸리거나 안 나오거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패키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패키지 얘기. 패키지는 여러 가지를 쓰는데 우리 보통 데이터 분석에서는 매플란립이라는 걸 많이 써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가볍고 간편하게 할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분석하기에 너무 또 무거우면 안 되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건 3개를 볼 건데 그 다음에 판다스 플랫이라는 것도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시본이라는 것도 볼 거예요. 기본은 맵플랫입니다. 그래서 설정 같은 거를 얘로 설정해주면 둘 다 먹어요. 그래서 판다스 플랫은 뭐냐면 우리가 맵플랫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냐면 나 플랫을 그려줘. 다음에 x는 뭘로 해주고 y는 뭘로 해줘 라는 걸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x, y를 설정해주면 우리가 데이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x는 얘로 해줘, y는 얘로 해줘. 이런 식으로 설정해주면 얘가 그림을 그려주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게 이제 그 매플립이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가끔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가끔은 그냥 조금 이 안에서 그냥 자동으로 그려주고 싶은 거를 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라는 거 우리 만든 사람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 만든 사람. 이 사람이 이 패키지를 안으로 넣었어요. 그래서 얘는 쓸 때 어떻게 써요? 매플릿.플랫 그리고 여기에 x에는 df에 컬럼 a를 넣어주세요. y에는 df에 컬럼 b를 넣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쓰는 거잖아요. 데이터를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코드를 보면. 근데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df.plot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데이터 df 안에는 원래 데이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소드 얘기 다시 해보면 여기 안에 데이터들이 쭉 있는 거죠. 이렇게 데이터가. 그리고 어트리뷰트라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다 그랬어요. 이 메소드 안에 플랫이라는 걸 구현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 플랫은 뭐 가지고 그림 그려요? 얘 가지고 그림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일일이 저희가 데이터를 지정을 안 해줘도 되는 거죠. 편리하겠죠. 자동으로 좀 많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땐 얘가 편하고 어쩔 땐 얘가 편합니다. 그래서 둘 다 우리가 쓸 수 있어요. 근데 기본이 뭐냐면 얘는 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얘를 가지고 만든 거예요. 자기가 따로 만든 게 아니라 얘를 내장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시본은 비슷한데 얘도 맵플랫하고 비슷해요. 근데 얘는 조금 더 편리하고 조금 더 편리성과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조금 더 예쁜 이런 것들을 추가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맵플랫 기본보다 조금 무거울 수 있죠. 그래도 충분합니다. 쓰기에. 그래서 얘는 어떤 식으로 주냐면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줘요. 보통은 우리가 만약에 데이터가 df1이 있고 df2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기본은 이거예요. 내가 플랫을 그릴 건데 x는 df에 a라는 애로 해주고 y는 df에 b라는 애로 해줘. 이게 보통 기본이죠. 근데 가끔은 이게 같은 df에 있지 않고 얘가 나는 얘 말고 df1에 c로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받을 때 이렇게 받아요. x를 데이터 프레임부터 받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거를 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게 뭐냐면 항상 대부분은 이 하나 갖고 논다는 거예요. 하나 가지고. 여기서 차트를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C4는 어떤 식으로 받냐면 입력값을 이렇게 받아요. 그래서 너 데이터는 뭘로 할 거야? 데이터는. 그럼 나 DF로 할 거야. 자, 그러면 X는 뭘로 할 거야? 그러면 A로 할 거야. Y는 뭘로 할 거야? 나 B로 할 거야. 이런 식으로 받으면 우리가 좀 편리하죠. 이렇게 일일이 다 줄 필요 없이 데이터를 먼저 설정해주고 그 안에 있는 컬럼을 따로따로 설정해주면 조금 더 편리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C4는 이렇게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받아요. 데이터를 설정하고 XY를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라는 걸 설정하지 않고 나는 X 자체를 그냥 DF에 A로 받을래.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거 뒤에서 보면 이제 실제 하는 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값이 다양하게 우리가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차트를 그릴 때는 먼저 어떤 차트를 그릴 건지 데이터 X는 뭐, Y는 뭐를 선택할 건지
걔가 범주형인지 수치형인지 이런 걸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패키지는 매플랏 립을 기본으로 해서 그거를 감싸고 있는 판다스 플랫과 시본이라는 이런 애들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저희가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데이터를 한번 읽어와 볼게요. 임포트하고 이런 데이터. 아이리스죠? 타이타닉입니다.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경제 데이터, 이코노믹스입니다. 세 개를 가지고 할 건데, 요거 그 전에 아까 우리 잠깐 봤는데 글꼴 설정, 데이터에 한글이 있으면 깨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차트 세팅. 여기서 다 하시면 돼요. 차트 스타일에서 그 그림 사이즈, 그 다음에 그 스타일, 그 다음에 여기에 폰트, 여기 누르시면 그 본인들 시스템에 있는 폰트들이 다 나옵니다. 네, 그거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윈도우즈 기준으로 지금 하고 있어서 뉴 볼륨이란 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셋 디폴트 하면 원래로 돌려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행 하면 이런 코드가 날아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차트 세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설명도 좀 써놨네요. 설명. 시본을 그리는데 스캐터 플롯을 그릴 거예요. 데이터는 아이리스로 하고 X는 이걸로 하고 Y는 인덱스로 해서 휴를 버라이어티를 하겠다. 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면 세 개가 있어요. 얘가 판다스 플롯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매플롯이에요. 그 다음에 얘가 시본입니다.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본을 제일 나중에 만들어서 제일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미리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데이터를 선택해 볼게요. 아이리스. X는 세팔랭스. 그다음에 Y는 인덱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휴는 버라이어티.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근데 이러면 지금 안 나오고 있죠. 이거 뭐가 잘못 설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먼저 설명만 좀 드리면 UI를 여기 샘플링은 뭐냐면 미리 30개만 샘플링해서 이게 보여줘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버벅거리니까 샘플링. 그 다음에 오토 리플래시는 설정되는 대로 바로바로 리플래시. 싫으시면 끄시면 돼요. 여기 샘플링도 여기 더 많이 샘플링 할 수도 있고 끄면 아예 전체를 다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옵션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여러 가지 그 추가적인 옵션들 있죠. 네, 추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뭐 축은 어떻게 할 건지 X 리미트, Y 리미트라든가 틱이라든가 이런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타이틀은 뭐 뭘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스타일은 뭘로 할 건지 예를 들어서 뭐 컬러를 쓰겠다고 하면 컬러도 뭐 다양하게 내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 이런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리드를 뭐 쓸 거면 뭐 이런 거 그리드를 쓰면 뭐 색깔은 또 뭘로 할 건지 뭐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마커도 뭐 이런 거 우리 코드로 쓰려면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차트는 코드로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여기에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옵션이 있다면 여기다 코드를 추가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런 해볼까요? 네. 이게 너무 크게 나온다. 이게 뭐 그렇게 크게까지 볼 필요는 없으니까 저희가 세팅을 디폴트로 돌리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글이 안 빠지니까 좀 그렇긴 한데 이따 한글 나올 때 뭐 또 하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가장 뭐 쉬운 게 우리가 시본으로 스캐터 플롯을 아이리스를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무것도 설정 안 하면 그냥 아이리스로 그려줘. 그러면 각각으로 스캐터 플롯을 그려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XY를 설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DF를 하고 X는 얘로 하고 Y는 뭐 얘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구분을 뭐 버라이어티로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파란색이 뭐 세토사, 얘는 버지 컬러, 버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X축이 세팔랭스, Y축이 세팔위드스. 이제 둘 다 수치형이어야지 가능한 이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쭉 그려보시면 뭐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안 보여드려도 하나하나 이렇게 눌러보면서 그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일 많이 쓰는 것들만 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죠. 바 차트, 카운트 플랫 이런 거 많이 쓰죠. 카운트 플랫. 아이리스에 이런 식으로 카운트가 몇 개인지 보여주는. 라인 플랫 이렇게 막 돼 있는 게 여기는 그래도 이제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일일이 다 좀 하기가 그러니까 중요한 것들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날짜 데이트 타입으로 맞춘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 플랫은 이게 날짜일 때 좀 많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C본에 라인 플랫을 쓴 거예요. X는 데이트로 잡고 Y는 파브로 잡고. C본으로 만약에 그리신다면 라인 플랫 이코노믹스에 데이트 잡고 파브로 잡고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겠죠. 왜 키에라죠? 잘 된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히스토그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가지고 그리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히스트 플랫 아이리스에 X만 선택합니다. 이러면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요. 뭐 요거를 몇 개로 할래? 빈즈 몇 개로 할래?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KD는 이렇게 한번 다 해볼까요? 얘를 뭐 20개로 쪼개줘. 그다음에 KD true. 그럼 이렇게 그림, 저기 뭐죠? 분포까지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얘를 카운트로 할래, 프리퀀시로 할래, 뭐 덴시티로 할래, 확률로 할래 이런 것도 지금 선택할 수 있죠.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확률 개념을 하면 이렇게. 근데 거의 빈도수 개념이라서 내용이 크게 다르진 않아요. 절대값만 조금 달라지지. 뭐 이런 거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뭐 러그, 스트립, 웜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우리가 쭉 그릴 수 있는 거고, 주로 많이 그리는 게 이거 박스 플랫 엄청 많이 그리죠. 그래서 C본에 박스 플랫. 박스 플랫. 네, 여기 있죠. 아이리스. 네,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기네. 이거 엄청 많이 그리죠. 우리 앞에서도 좀 봤던 거. 그 다음에 바 플랫 한번 그려볼 건데, 타이타닉에 있는 X가 피클래스, 그 Y가 페어, 이걸로 바 플랫을 한번 그려볼게요. 바 플랫, 타이타닉, X가 피클래스, Y가 페어,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지금 이렇게 요 바니까 요금이죠, 요금. 그래서 클래스별 요금이에요. 그래서 1등석이 이만큼, 2등석이 이만큼, 3등석이 이만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갖다가 휴를 주면, 휴를 뭐 예를 들어서 성별로 주면, 성별은 저거 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눠서 두 개로 쪼개서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막대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하나로 휴 빼고 한번 휴 빼고 볼게요. 빼고 보면 1등석이 지금 페어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가 언뜻 그냥 저렇게 그렸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쭉 있으면 그래서 P클래스라는 게 있고 1등석, 2등석, 1등석, 2등석, 3등석 이렇게 쭉 있겠죠. 그다음에 요금이 페어라는 게 요금이 여기 뭐 100원, 200원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막대를 이렇게 그려서 1등석 하나, 2등석 하나, 3등석 하나 이렇게 그렸다는 거는 요 높이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1등석들을 모아서 평균 낸 게 여기로 들어온 거죠. 여기엔 기본적으로 집계라는 게 들어간 거예요. 집계. 그쵸? 집계가 들어간 겁니다. 2등석들 싹 모아서 평균 낸 게 여기 들어온 거예요. 이런 걸 좀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표준편차, 신뢰 구간 이런 거 보여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계를 평균을 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포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딱 누르시면 여기 실제 숫자가 나오죠. 숫자.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그럼 여기에 실제 숫자가 쓰여져요. 여기에 원래 실제 확실한 숫자 84.2, 20.7 요게 쓰여지는데 요거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요게 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든 건데 요 함수가 좀 복잡해요. 이렇게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C본에서 이걸 지원을 안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서 넣은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걸 함수로 만들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비주얼 파이썬을 안 쓰시는 분들도 호환이 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함수를 실제로 짜서 여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함수를 호출한 겁니다. 그래서 요 숫자가 구현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비주얼 파이썬을 만약에 쓰면 이런 거 좀 유용하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아까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바플랏을 할 건데 바플랏을 아이리스 말고 타이타닉의 X는 똑같이 피클레스 얘는 페어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여기 정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렬을 이렇게 주면 디센딩 어센딩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정렬을 주고 실행을 하면 이렇게 정렬이 된 거예요. 요것도 코드가 복잡해요. 코드가 보시면 이렇게 좀 복잡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센딩 만약에 true를 주면 이렇게 뒤집어서 정렬이 되는 거죠. 정렬. 요것도 좀 코드가 복잡하니까 비주얼 베이스는 이 바 차트에서 중요하게 저희가 나중에 요구를 받아서 좀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요 숫자를 보여달라는 요구와 그다음에 정렬을 해달라는 요구. 이게 원래 C본에서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넣은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뭐 히트맵 이런 거 많이 그리죠. 코릴레이션 보는 히트맵. 히트맵, 코릴레이션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뭐 타이틀이라든가 뭐 범례라든가 뭐 이런 걸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은 거기서 다 보시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축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C본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는데 나머지도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라인 플랫 그려줘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지금 입력하는 방법 자체가 데이터를 먼저 선정하고 뭐를 선택했죠. X에 뭐 Y에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얘는 그런 판다스 플랫은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 그 다음에 맵 플랫을 한번 볼까요? 맵 플랫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스캐터 플롯을 만약에 선택했다. 그러면 얘는 무조건 X 따로 Y 따로 해줘야 돼요. X 따로 Y 따로. 그래서 X, 아이리스에 여기 뒤에 깔때기 모양 같은 거 눌러서 아이리스의 세팔 랭스를 X로. 그다음에 얘는 아이리스의 세팔 위드스를 Y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뭔가 해줘야 실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조금 불편하죠. 그래서 저희는 일반적으로 이 C본을 가장 많이 쓰는 걸 저는 선호하고 거의 다 되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만들 때도 미리 보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힘을 줬으니까 얘네들도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하려고 하는데 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C본을 주로 사용하고 제한적으로 어떤 경우에는 판다스 플랫 그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맵 플랫 이런 걸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파이 차트 같은 게 스택이나 파이 이런 거에 이런 게 아마 C본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가 맵 플랫을 쓰면 편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플라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요거는 저희가 기본으로 쓰는 건 아니고 필요하시면 인스톨 하시고 임포트 하셔서 쓰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요게 스캐터 똑같은 거 한번 그려볼게요. 아이리스에 얘하고 얘를 가지고 스캐터를 한번 그려볼게요. 실행하면 자 이렇게 되는데 얘가 되게 인터랙티브하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요. 나오고 나서 막 이렇게 드래그하면 확대도 되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다 넣었어요. 패키지로. 그래서 요거 한번 쓰시면 되는데 당연하게도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 이렇게 예쁘게 인터랙티브하게 서로 주고받는 반응형이라는 거는 내부적으로 시본이나 매플라보다는 조금 무겁겠죠. 예, 그런 코드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도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화라는 게 저희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지막 작업이 아니라 처음에 데이터를 딱 봤을 때 이 데이터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야? 이렇게 뿌려보고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예쁘고 인터랙티브 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요 시본이나 판다스 플랫 이런 걸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 만약에 보고용으로 다 분석을 하고 나중에 보고용으로 만드는 시각화 이건 또 얘기가 좀 다르죠. 이거는 우리가 발표하거나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예쁜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인터랙티브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라틀리 같은 것도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요 워드 카운트라는 게 있는데 요거 예전에 저희 텍스트 분석하면서 사람들이 워낙 많이 해가지고 그냥 좀 붙여줬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자, 워드 카운트도 인스톨 해야 되고 임포트 해야 됩니다. 저는 인스톨은 돼 있기 때문에 임포트만 하겠습니다. 임포트를 한 다음에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 우리 아까 읽어온 거 여기 아니었나요? 아까 그 PDF 네, 없네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파일을 다이렉트로 선택하는 방법도 있어요. 파일을 유즈 파일을 누르시면 내가 원하는 파일을 다이렉트로 텍스트 파일 이런 거 다이렉트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그 워드 카운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한글이 깨졌죠 지금. 한글을 깨졌으니까 폰트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폰트는 여기 두 번째 탭에서 폰트 패스 이렇게 있죠. 다행히 이게 원래 폰트 주기가 패스를 찾아서 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 시스템에 있는 폰트를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는 아까 차트 세팅하고 따로 해요. 워드 카운트 자체로 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선택을 하면 요 폰트를 이거를 자동으로 저희가 가져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런을 하면 좀 복잡하죠 지금 코드가. 이렇게 워드 카운트 뭐 아시죠? 워드 카운트가 뭔지. 빈도수 세가지고 캠핑장이 제일 많이 나왔나 봐요. 수가 많이 나왔나? 네, 이런 걸 사가지고 이제 그리는 한때 텍스트 분석에서 많이 했던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탭이니까 그래서 워드 카운트까지 차트 세팅, 판다스 플랫, 매플랫, 시본, 플라틀리, 워드 카운트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데이터 불러와서 자르고 붙이고 뭔가 핸들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쭉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자르고 붙이고 뭔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차트도 이걸로 좀 그려보면서 근데 차트 그리는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X, Y를 잘 줘야 돼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툴이 있으니까 넣어보면서 안 되면 뭐가 안 되나 바꿔도 보고 이렇게 코드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가 해서 저희가 앞에서 이제 그 데이터 분석이 뭔지, 그다음에 파이썬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코드들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비주얼 파이썬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차트까지 그리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저희 늘 말씀드리지만 비주얼 파이썬을 가장 잘 사용하시려면 코드를 유심 있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코드를 보지 않는 비주얼 파이썬은 제가 볼 때는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그래서 코드를 끊임없이 봐서 코드에 관심을 가지고 코드의 논리를 잘 알고 있어야 비주얼 파이썬에 있는 옵션도 잘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큰 장점이 우리가 함수를 다 뽑아주기 때문에 비주얼 파이썬을 설치하지 않은 사람과도 협업하거나 호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그다음에 이거를 비주얼 파이썬은 만약에 내가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접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안 써도 되기 때문에 사실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중에 내가 한 가지만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임포트는 무조건 요즘엔 비주얼 파이썬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타이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임포트는 무조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반복적으로 쓰는 그런 코드가 있다면 비주얼 파이썬의 이런 기능들 혹은 스니펫에 넣어놓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셔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코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드는 포션 20%도 안 돼요. 데이터를 대하는 어떤 그런 논리적인 생각, 논리적인 그림, 그다음에 무슨 이런 논리적인 구조, 데이터의 형성, 형태 뭐 이런 것들을 잘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면서 데이터 분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주얼 파이썬이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